자,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은수, 여기서 잘 듣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213번 가도록 합시다. 문제 읽어봅시다. 아, 이거는요, 좀 문제가 어려워요. 자, 갈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다. 그 다음에 다음 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Z분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씩 파헤쳐 가봅시다. 얘들아, 여기에 두 근이 로그 Z의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이라고 얘기해줬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일반적으로 뭐랑 뭐로 잡아준다라고 했었죠? N과 알파. 아, 잘하네. 너네 못하는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 알겠지? 괜찮아. N과 알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N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라는 것. A라는 것. 잘았는데 왜 그러지? N알파가 얼마입니까? B라는 것. 일단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됐니?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요놈의 두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그 뭐예요? Z분의 1의 적이었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요놈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 N과 알파를 통해서 표현하면 참 좋겠지. 다른 거 안 쓰고. 그지? 자, 이거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보셔요. 이거는 Z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해가?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떨어뜨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무엇? Z가 되는 거야. 됐니? 그렇다면 위에 있는 N과 알파를 써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어?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여기서 얘를 소수 부분으로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알파 자체가 누구랑 누구 사이 값이었니? 0과 1 사이 값이면 지금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겠죠. 이해가? 그때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소수 부분으로 끌어올리려면 여기다 몇을 더해야 될까요? 1을 더해야 돼. 여기는 뭐 해줘야 될까? 1을 빼야 돼. 받아들여져? 네, 근데요. 저게 0이 될 수 있잖아요. 얘가? 네. 아, 그거는 지금 잠깐만요. A, B가 0이 아니라는 힌트 때문에 됐지? 여기서 0은 생략하고 갈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오케이. 됐지? 채연아 해결됐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갑니다. 요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쪽에는 1을 무엇 할 거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무엇? 플러스 1을 해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부분이니? 정수 부분이고요. 얘가 무슨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여기. 됐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합을 구해줍시다. 합은 얼마입니까? 이거 각각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걔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인데 이거는 얘랑 그냥 성립한다는 거 확인만 한 것 뿐이야.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었어요. 대신 요거랑 요거 두 개 곱해보자. 두근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여기서 두근의 곱 뭐가 돼야 됩니까?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을 통해서 연립하고 정리를 해가 봅시다.
요거 정리할게요. 곱하자 얼마야? n 알파. 됐죠? 뭐야?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요거 써야 되는데 얘들아 이 b라는 애가 아까 위에서 뭐로 표현됐었니? n알파로 표현됐었죠? 이해 가니? 이 b 대신에 n알파 쓸 겁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2분의 3. 누가 없어져 지금? n알파 소거되네.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이 소수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라는 값은 요거 넘겨서 얼마라고 볼 수 있겠니?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얘가 0과 1 사이 값이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얘를 0과 1 사이 값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됐니? 얘는 요거 자체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지? 얘를 0과 1 사이로 만들려면 여기 2 더하고 1 더하고 1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고쳐 쓸 수 있겠죠? 됐어? 자, 거의 끝난 거야. 얘가 얘잖아. 근데 알파는 0과 1 사이 값이지? 그럼 여기서 누가 알파가 될 수 있습니까?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n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n 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자, 정리 여기 다시 할게.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n 값은 1이고요. 알파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구해냅시다. a 값은요? n과 알파를 더해준 거죠. 두 개 더해주면 몇 분의 몇 나와요? 2분의 3이고 b 값은 두 개 곱해준 겁니다. 얼마예요? 2분의 1.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문제예요. 내신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못 알아먹겠니? 그런 거 아니면 복습만 해주면 돼. 그 중간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라는 걸 너네가 이제 젖어 들어가면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채연아, 오늘 컨디션은 어떻니? 안 돼. 조금만 잘 보자. 이거 맞았어? 어. (215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소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정 힌트들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것, 두 가지 형태로
표기가 나눠졌었는데 둘 다 풀이법을 좀 다르게 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잠깐만요. 필기 얼른 끝내고. 자, 빨리빨리. 오케이. 해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소수 부분 뒤에 이제 막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그냥 뭐 땡땡땡땡인 값이 같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한 두 상형 로그의 차를 계산을 해준다면 간단하게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와진다라고 했었죠? 정수값으로 나와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형 로그의 차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로그 x에서 알려준 힌트를 한번 보면요. 얘가 정수 부분이 얼마랍니까? 1이래요. 그럼 얘가 1.땡땡땡인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로그 x의 범위가 몇 이상 몇 미만이라 1 이상 2 미만이다라는 걸 이쪽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차를 구해 볼게요. 얘는 몇 로그 몇이라고 쓸 수 있어? 2 로그 x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라고 쓸 수가 있죠. 얘네의 근데 차가 뭐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할 거야? 정수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할 거야. 결국에 계산하면 몇 로그 x입니까? 3 로그 x고 그게 무슨 수다? 정수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3배를 해주겠습니다. 3배 해주면 이렇게 나와질 거예요. 마무리하자. 3 로그 x가 정수값이죠. 정수값이니까 얘는 몇 나와? 3, 4, 5가 나오고 문제에서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자, 요걸 식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보자. 3 로그 x가 3 또는 4 또는 5가 돼. 그럼 로그 x라는 놈이 1 또는 3분의 4 또는 3분의 9가 되는 거겠고요. 여러분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여기 10 밑으로 줄 수가 있죠. 10의 1제곱,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세 놈들을 무엇 하시오라고 했죠? 곱하시오라고 했어. 어차피 밑이 10으로 동일하니까 10에 1이랑 3분의 4랑 3분의 9 싹 다 더해주면은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나와지겠죠. 10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216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채은아 이거 들어야 되지 않나? 그제?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처음 주어진 조건이 살짝 다른 것 뿐이에요. 바로 갑니다. 얘가 몇 자릿수래요? 3자릿수야. 조금 전에는 그냥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딱 주어져 놨는데 지금은 그냥 이 x라는 값에 대한 자릿수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3자릿수면 요거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겠니? 여기 3자릿수야, 진수가. 정수 부분 몇입니까? 2라고 봐야 되겠죠, 2. 이해가지? 얘가 2.땡땡땡인 거야. 그러면 로그 x의 범위가 몇과 몇 사이가 됩니까? 2랑 3 사이가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얘네의 소수 부분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놈들의 차를 적어봐야 되겠죠? 자, 차를 쓸 건데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커 보이는 건 바로 캐치할 수 있으니까 2 로그 x에서 빼기 얘는 뭡니까? 2분의 1 로그 무엇? x가 돼. 따라서 2분의 3 로그 x가 무슨 수입니까? 정수가 되는 거죠. 됐니? 해서 2분의 3 로그 x를 만들어 줍니다. 2분의 3 로그 x. 2분의 3 곱하면 여기는 3. 여기는 2분의 얼마? 9가 되겠죠. 자, 얘가 정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값 누구랑 매칭? 3. 그 다음에 얼마? 4. 요 두 개의 값이 될 거예요. 자, 똑같이 풉니다. 2분의 3 로그 x가 3 또는 4였어. 로그 x는 얼마입니까? 2야? 2 또는 3분의 2 곱하는 거죠. 3분의 얼마? 8. 이렇게 두 개가 나와져요. 자, 그때 문제에서 로그 x의 무슨 부분이 얼마다? 소수 부분이 얼마? k다라고 했는데 야, 지금 이게 로그 x 자체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소수 부분이 얘가 2가 되면 소수 부분이 있나요? 야, 로그 x 값 자체가 2면 이게 소수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얘가 2. 얼마가 아니라 그냥 2인 거잖아. 이 소수 부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3분의 8인 걸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고요. 3분의 8이라는 애는 2 더하기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가 되겠죠. 됐어? 그럼 소수 부분 값은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그게 K라고 했고 얼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420K.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4, 140이니까 답은 280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응? 얼른 갔다 와. (219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 위쪽에 있는 문제는 맞춰 주셨나요? 위에 있는 217번, 218번은 쌤이 이제 풀어줬었던 기본 문제에 충실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기억이 잘 안 난다면은 강의를 한번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죠?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복습하는데 제일 좋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쌤이 왜 위에 걸 풀었냐라고 물어봤냐면 위에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표기된 게 조금 어색해서 이걸 이제 못 풀었다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알려주고 있는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내 말은 다들 듣고 있나요? 몸은 여기 있는데 다들 정신이 어디 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지금 오후 3시 32분입니다. 아직 멍 때릴 시간이 아니에요. 자, 가보자. 19번. 쌤이 여기 얘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px라고 했으니까 요 정수 부분 자리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쓴 거는 이해하십니까? 가라는 게 알려준 게 무슨 얘기야? px라는 건 정수 부분이죠. 근데 여기 x가 있으면 누구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 1이라는 거예요.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뭘 의미해? qx라는 건 무슨 부분이라고 약속했지? 여기서? 소수 부분인데 qx는 그럼 누구의 소수 부분이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고 얘는 누구의 소수 부분일까? 이게 x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다 이거야? 1이다 이거야. 1. 되셨나요? 여러분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요. 아까 216번 했던 것대로 계산을 가야 되니? 아니면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가야 되니? n 플러스 알파로 놓고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 풀이법 구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차가 정수다. 오케이?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합이 정수다를 쓰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알파라고 놔두고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예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로그 x의 정수 부분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x는 1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됐어? 이때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2로그 x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럼 2로그 x 하면 2 플러스 몇 알파? 2알파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때 얘 소수 부분 얼마니 지금? 알파고 요놈 소수 부분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생긴 꼴이 얼마입니까? 2알파죠. 여러분들 2알파라는 애를 무조건 0과 1 사이 값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 이거 내 지난 시간 강의 때 다른 얘까지 들어주면서 수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봐봐. 얘가 0과 1 사이 값이면 2알파라는 애는 몇 배를 해버립니까? 2배를 하니까 0과 몇 사이가 돼버려? 2 사이가 돼버려. 0과 2 사이라면 0과 1 사이일 수도 있지만 1과 2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 값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서 경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나눌 거야. 첫 번째로는 알파가 0 이상 2분의 1 미만일 때. 됐니?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2알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될까?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얘가 0부터 1 사이 값이면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이라고 해도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소수 부분 합이 1이라 했으니까 그거 쓰도록 합시다. 이거 소수 부분 얼마니? 알파. 요놈 소수 부분 얼마야? 그걸 계산해서 1이죠. 3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1이면 여기 적용을 해주세요. 로그 x는
1 더하기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몇이야? 4가 되는 거고, 그럼 x값은 10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좀 나중에 여기다 쓰겠고요. 여기다 쓰자. x는 10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아까 알파를 0과 2분의 1 사이로 나눴으니까 알파를 누구랑 누구 사이로 나누고 풀어볼까? 2분의 1과 얼마 사이? 1 사이일 대로 나눠서 놓고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2알파라는 애는 1 이상 2 미만인 거죠? 그럼 잠깐 대답 한 번만. 이 2알파라는 놈을 바로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0과 1 사이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뺀 값이 소수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니? 1 뺀 값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받아들여져? 해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걸 적을 때 알파 플러스 2알파가 아니라 얼마 해줘야 돼?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 돼요. 됐니? 2알파의 범위가 1과 2 사이므로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없어. 1을 깎아줘야 0과 1 사이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인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내가 설명해도 되지? 오케이. 요 사이라면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해서 요게 1씩 한번 빼봐. 1 전부 다 빼보면 0 이상 요렇게 나와지잖아. 그지? 요식 전체에서 1을 빼면 요렇게 나와지니까 얘가 몇과 몇 사이 값이냐면 0과 1 사이 값이 돼서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자. 그래서 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3알파가 2인 거죠. 알파는 3분의 무엇? 2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적용해서 로그 x 값은 3분의 2 여기 더하면 3분의 얼마예요? 5가 되는 거고 10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5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10의 3분의 8제곱. 답이 틀렸는데? 그 3분의 9제곱이구나. 그치? 10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적당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복습 꼭 해보시고요. (220번) 가보자.
자, 활용 문제 어렵죠. 어려운데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고요. 복습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 몇 가지 형태만 좀 해보고 나면 그냥 계속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문제 풀 때마다. 가봅니다. 첫 번째 줄은 여기는 사실 좀 페이크가 들어가 있어.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28% 증가해서 몇 억이 되었다? 100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올 때 28% 증가한 거야. 근데 그 후에도 계속 28%씩 증가했대요. 그냥 뭐 작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사실 이건 안 줘도 상관없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매출액이 몇 배가 되는 것이 몇 년 후인가? 요렇게 갑시다. 칠판 봐봐요. 억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요. 현재 얼마입니까? 올해 100억이에요. 그쵸? 100억이야. 근데 28%씩 증가하면 몇 퍼센트가 돼버리는 거니? 128%가 되는 거죠. 128%라는 건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1점 얼마입니까? 28이에요. 100분의 128 해도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년 지나면 100분의 128배가 되겠지. 이해되겠니? 받아들여지고 있어? 28% 증가하면 128%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28이야. 그럼 요렇게 된 거는 내년이죠, 내년. 1년 지난 후. 2년 지난 후면 또다시 곱하기 여기에 100분의 얼마? 128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요 놈의 무엇이라고 쓰면 될까? 제곱이라고 쓰면 돼. 그렇게 해서 3년 지나면 세제곱, 4년 지나면 4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N년이 지난 후에 알겠죠? 몇 년이 지난 후를 묻고 있으니까 그걸 N년이 흐른 후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어? N년이 흐른 후에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어봤죠? 5배가 되는가 물어봤어요. 식 이해 가요? 오케이? 난이도가 살짝 더 있어지면 올해 매출액이 안 주어져도 됩니다. 올해 매출액을 그냥 라지 A라고 잡고 가면 돼요. 문제가 이제 그 밑에 밑에 가서 바로 밑에 문제에서 그게 적용이 되겠네. 됐죠? 오케이, 됐습니까?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100은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저기 n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n이라는 값이 지수에 올려져 있죠. 이걸 갖다 떨어뜨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떨어뜨릴 방법은요 로그를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상용 로그. 그리고 그걸 감지를 못하더라도 밑에 문제 보면 힌트가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지금 로그 2의 값이 얼마다? 0.3이다. 아니 이걸 쓰라고 주어진 거겠지. 그러니까 로그꼴을 만들고 그걸 쓸 수 있도록 식을 바꿔주세요. 거의 일반적으로 전부 다 활용 문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양변에 내가 이런 말 해줬지. 로그를 취한다라는 것. 상용 로그를 무엇한다? 취한다. 자, 한 번은 천천히 갈게요. 여기도 로그 주고 여기도 로그를 주는 거야. 로그 100분의 128의 n제곱이 로그 얼마? 5. 됐니? 됐죠? 이렇게 된다면 요 진수의 지수에 위치한 애를 뭐 할 수 있어? 앞쪽으로 떨어뜨려 낼 수가 있어. 그럼 n이 되겠고요. 얘들아 대답 한 번만. 요거 이제 앞으로 뽑아놔줬는데 진수가 나눗셈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뭐로 떨어뜨릴 수가 있니? 뺄셈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지. 그걸 바로 떨어뜨려줘. 로그 얼마 빼기 얼마? 128 빼기 로그 얼마? 100은 로그 얼마? 5. 자, 게임 끝났어요. 왜냐? 요거가 128이 2의 몇 제곱입니까? 7제곱, 7제곱. 그치? 그리고 로그 100은 단순히 얼마입니까? 2고요. 로그 5는 로그 2를 통해서 표현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야.
됐지? 얘는 2 로그 얼마라고? 7이고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죠. 이건 쌤이 중요하다고 해서 알아두라고 했죠? 되셨나요? 자, 계산합니다. 로그, 이 뭐야? 로그 7이 아닌데. 바뀌었네. 7 로그 얼마? 2. 로그 2가 0.3으로 나와 있어요. 7배 하면 얼마입니까? 2.1 빼기, 이거 2라는 건 이해하시죠? 1 빼기 0.3이니까 0. 얼마? 7. 0.1이죠. 0.1에서 n 곱해서 0.7이니까 n은 얼마입니까? 7. 정리합시다. 좀 빠르게 써보도록 합시다. 7년 후가 돼요. 7년 후가. (221번) 가봅시다. 거의 똑같게 흘러갈 거야. 보면 아 그냥 이제 저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되게 읽기 싫게 생겼습니다. 철광석을 석을 생산하는 회사가 매년 몇 퍼센트 채굴량을 증가시켜야 다음을 만족을 하겠는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10년 후에 딱 지금의 몇 배가 되길 원해. 2배가 되길 원하고 매년 증가시키는 양을 똑같은 비율로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기준 잡을 게 필요해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요 R이라고 잡아볼게요. 원래는 얘들아 비율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꼴로 잡는 게 정석적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식 세우고 막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값으로 놓고 가는 게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만 따로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끝에 결론을 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R배식 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R배. 똑같은 비율. 됐니? 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올해 채굴량의 몇 배가 되길 원하고 있죠? 10년 뒤에? 근데 올해 채굴량 알아 몰라? 몰라. 아까 전에 220번에서는 그냥 현재 100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안 알려줬죠? 그럼 얘도 미지수로 잡는 거야. 알겠지? 올해 채굴량을 뭐 일반적으로 라지 A라고 잡아줍니다. 됐지?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봐봐. 현재 채굴량이 A야. 매년 R로 R배씩 늘려가는 거야. 1년 뒤에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R. 2년 뒤에는 곱하기 R이 한 번 더 붙으니까 R에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해 가니? 3년 뒤에는 R에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세제곱이 될 거야. 근데 몇 년 뒤에 몇 배가 되길 원해요? 10년 뒤에 현재 채굴량의 몇 배? 2배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됐니? 자, 이러면 우리가 미지수 2개 잡은 것 중에서 A가 의미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소거시켜. 그냥 식 세우기 위해서 한번 써봤는데 정리를 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아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단이라고 해서 로그 값이 몇 개가 주어져 있죠? 역시 얘도 상형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기 때문에 양변에 상형 로그 취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얘들아, 상형 로그 취할 거야. 알겠지? 그럼 로그 R의 10제곱은 로그 얼마? 2가 되겠죠? 그지? 자, 계산되는 데까지는 계산해 볼 건데 칠판 잠깐만. 이 10을 앞으로 무엇 해줄 수 있어? 빼주고 양변에 10으로 나눠줄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요 줄은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된다면. 됐어? 그리고 양변을 뭐로 나눠주겠다? 그냥 요렇게 쓰자. 됐죠? 근데 로그 2의 값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거기? 0.3010? 0.3. 그럼 봐봐. 로그 R의 값이 0.3에서 10분의 1 해준 거니까 0. 뭐가 됩니까? 0.3이 되는데 요런 유는요. 문제 답을 거기서 알려줍니다. 자, 밑에 단 봐주세요. 단 봐봐. 거기서 다른 힌트 하나 나와 있는 거 해석해봐. 다른 힌트가 로그 얼마의 값이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로그 1.07이 얼마래? 0.03이 이거잖아. 여기 얼마 들어갔을 때 이거래.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 거야? 1.07인 거야, R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문제 답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답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잠깐만, 필기 잠깐. 쌤이 여기서 원래는 1 플러스 R이라는 값으로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다 1 플러스 R 써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R. 귀찮겠죠, 식이.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값 R로 두고 이렇게 했어. 그럼 계속 1.07배씩 됐다라는 거죠. 1.07배라는 건 100분의 107배라는 거지. 100분의 107배라는 것은 몇 %씩 계속 증가시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게 107% 아니야. 107%면 몇 %씩 증가시킨 거니? 7%씩 증가시킨 거죠. 7%. 됐니? 자, 다시. 얘가 100분의 얼마라고요? 107. 100분의 107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107%죠. 그쵸? 107%가 됐다라는 건 몇 %를 증가시킨 거야? 원래 너네 이거 아까 대답해봐. 얘가 28% 증가시켜서 이걸 곱한 거잖아. 28% 증가시키면 다음에 몇 %가 돼 있겠니? 조금 대답해봐. 이거 어렵나요? 자, 30% 증가하면 몇 %가 돼버려? 130%가 되지? 그래서 100분에 뭘 곱해주게 됩니까? 130을 곱하는 거잖아. 여기서 고전이 될 줄 몰랐네. 받아들여졌니? 그럼 몇 %라고 얘기해야 되니? 7%라고 얘기해야 돼. 가끔 가다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왜 말이 많냐? 자, 1.035가 돼 있잖아? 얘는 몇 % 증가시킨 걸까? 이게 3%야. 알겠지? 그럼 그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3.5%라고 해야 돼. 애들이 가끔 소수점 무시하고 그냥 대충 보고 풀다가 35%요. 이렇게 해서 틀리는 애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주세요. 정리합시다. 7%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222번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쌤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일찍 와서 2시부터 한다라고 했죠? 그때부터 해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2번. 모의고사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와집니다. 222번처럼. 물론 길게 나와져요. 우리가 세상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식을 줘놓고 그걸 푸시오라는 형태가 나와지는데, 여러분 지수에서 또 한번 맛봤지 않습니까? 소리의 강도 P, 소리의 크기 D, 음의 강도 I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식이 성립한대. 그렇구나.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조건들 적용시키면서 로그 값만 계산해가면 돼. 적절하게 대입해가지고요. 문제 밑에 거 읽어봅시다. 봐봐. 어떤 지역 B에서의 소리의 강도가 A 지역 소리의 강도의 몇 배일 때, 500배일 때 A 지역과 B 지역의 소리의 크기의 차는 몇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소리 강도 봐봐. B 지역 소리가 A 지역 소리의 몇 배다? 500배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합시다. A 지역 소리 강도 보통 문자 뭐로 나타내? P로 나타내니까 얘를 PA라고 잡아볼게요. 됐니? 표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줍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B 지역의 소리의 강도를 PB라고 잡지 말고 여기에 몇 배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500배다라고 했으니까요. 얼마라고 써볼까? 500PA라고 써줄 수 있겠지. 됐니? 그랬을 때 A 지역과 B 지역의 소리의 크기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 그럼 B 지역 데시벨을 구해보자. 알겠지? 자, 데시벨이 D죠? B 지역의 데시벨 구해보자. 됐니? 구하는 게 어떻게 됐니? 10 로그 뭐분의 I분의 소리 강도죠? 근데 B 지역 소리 강도를 우리가 뭐로 잡아놨어? 500 PA로 잡아놨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A 지역의 소리 강도 구해볼까? A 지역의 소리 강도는 10 로그 얼마분의 I분의 그냥 PA예요. 소리의 차를 구하라고 했지? 당연히 큰 쪽은 B 쪽일 거고요. 여기 있는 값에서 여기 있는 값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예요. 됐어? 자, 마무리하자. 야, 여기에서 요걸로 뺄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누구로 일단 묶어줘? 10으로 묶어줘요. 그리고 로그 I분의 500PA 빼기 로그 I분의 얼마? PA.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겠죠. 대답 한 번만. 로그끼리의 무슨 계산입니까? 뺄셈이잖아. 뺄셈이면 나눗셈 하는 거죠. 근데 봐봐. I분의 PA랑 I분의 PA 똑같은 값으로 나눠지면 결국엔 그냥 뭐만 딱 남게 되겠니? 500만 남게 되겠죠. 나눗셈이니까. 이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해? 아, 로그 2의 값이 주어졌네요. 그렇죠? 뭐 다양하게 계산해도 돼요. 얘는 로그 5 더하기 2로 봐도 되겠죠? 뭔 소린지 알겠니? 오케이?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얼마? 2가 되니까 저 바로 계산합시다. 1에서 0.3 빼는 거죠. 얼마입니까? 0.7 에다가 2 더하면 2.7 에다가 10배 해주면 27 답은 27 데시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남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